재발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민주화를 거치고 재판을 통해 1997년 5.17 군사 반란 등을 주도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무기징역 등으로 단죄하면서 우리 국민은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많은 국민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가짜 뉴스로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입니다. 이와 같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한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내란 특검이 결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근거로 당시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뒤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전두환과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내란을 획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무표정으로 구형 의견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을 듣고 미소 지었고 방청석에선 욕설도 터져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나옵니다. JTBC 송재입니다. 아직도 피고인 측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약 1시간 전 제가 이곳에서 상황을 전해드릴 때처럼 지금도 윤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모두 10명 나왔는데요. 돌아가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내란 아니라는 주장, 부정선거 주장 이런 거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오늘은 도를 넘는 궤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희철 변호사가 특검 측을 향해서 특검이 이걸 아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청 폐지가 북한의 지령이다. 이런 도를 넘는 궤변까지 했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기현 재판장은 절차적 만족감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나중에 절차적 하자를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중복을 피해달라 제지를 하자 오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부를 향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승조사가 길어지는 건 다름 아닌 특검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전 서승조사에서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서승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특검이 헌법 전문가들을 증인대에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증조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특검 탓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많이들 지쳤을 것 같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법정에 온 당사자들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특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요. 윤 전 대통령도 오늘 오전 재판 시작하고 2시간 만에 조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휴정을 할 때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과 얘기를 하더니 한방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고요. 이 법정 방청석에 있는 지지자들은 김용현 전 장관을 향해서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힘내세요 하는가 하면 귀엽다라고 하면서 응원하고 환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간과 또 추세를 보면 특검의 구형은 물론이고 선고일 공지도 많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서증 조사가 다 끝나야 특검 구형을 하게 됩니다. 특검도 최종 의견을 약 2시간 정도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빨라야 최소 2시간이 지나야 그 구형량이 나오는 겁니다. 구형량이 나오고 나면 선고일 지정 전까지는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남게 되는데요. 이 변호인들이 해야 되는 최후 변론이 피고인 별로 짧게는 10분에서 30분 정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는 최후 진술 같은 경우에 윤 전 대통령이 40분, 김용현 전 장관이 7분에서 8분 정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더해서 단순 계산을 해봐도 자정이 넘어야 선고일 지정이 공지가 되고 결심 공판이 끝날 걸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원에서 여도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